아마 이런 내용은 7단원에서는 없어요. 이따가 비열할 때는 계산 주구장창 하겠지만 7단원에서는 없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은 싹 다 암기예요. 싹 다. 오케이? 애초에 이거 7단원이 지구과학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과학은 뭐 염분을 살짝 계산하거나 또는 암기해서 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류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해류는요. 요거 무슨 해자니? 바다 해류. 그래, 바다 해야. 요거는 무슨 유자니? 물. 그렇죠. 바다가 움직이는 게 해류예요. 근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조류는 또 뜻이 달라요. 얘는 바닷물이 직접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바닷물이 해년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해류인 거고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그 현상, 그 흐름을 조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해류와 조류를 좀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류냐 조류냐 이런 걸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류는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이더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여기다 밑줄. 해수의 흐름, 이게 해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해류의 종류는 몇 가지? 그 아래 표 보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 두 가지네. 무슨 류와 무슨 류가 있다고 되어 있어? 남류, 한류. 그렇죠. 우리가 해수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난류와 한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대요. 요 난자는 무슨 뜻일 것 같니? 그렇지. 난방할 때 요 난자예요. 난방. 한자는 무슨 뜻일 것 같니? 나. 어? 나. 차갑다. 뭐 한파. 한파 할 때 한자. 그다음에 뭐 난방. 또 뭐가 있을까? 난기류. 난기류. 비슷해요. 따뜻한 물을 난류, 차가운 물을 한류라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난류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느냐는 거야. 우리나라에게 난류라고 하는 즉 따뜻한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야.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 하루시오. 그렇지. 우리나라는 여기가 몇 도예요? 38도. 그래. 그래서 38선이라고 부르잖아. 위도 38도야. 위도 0도가 어디인 거야? 적도. 그래, 적도인 거야. 위도 0도는 태양에너지를 받는 양이 어떻다 그랬어? 너무 많다 그랬어. 태양에너지 받는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38도 넘어서 위도 0도부터 딱 수직이 될 때 어디야? 영도. 아? 여기 90도. 여기 뭐 있어? 북극 있잖아. 그지? 북극은 태양에너지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난류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적도 부근, 즉 무슨 위도에서? 저희도. 저위도에서 어디로? 오이. 고위도로 향하는 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난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고위도에서 어디로? 저희도. 저위도로 향하는 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한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남반구는 또 다르겠지. 아니지, 다르진 않겠다. 똑같겠죠? 난류는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물을 난류와 한류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무작정 따뜻한 물, 무작정 차가운 물이라고 하면 안 돼. 위도를 가지고 앞으로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조금 몇 가지 좀 구별을 해볼 건데, 난류의 첫 번째 특징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죠. 저에다가 동그라미, 고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다음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죠. 고에다가 동그라미, 저에다가 동그라미. 방향 잘 보세요. 그다음 난류의 특징은 뭐냐면, 난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이야. 맞아,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전에 용해도 할 때 했지? 20도씨의 물과 80도씨의 물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고체 용질들은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때진다 그랬어? 그래, 많아진다 그랬어. 그걸 용해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잖아. 그지? 그럼 난류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같은 염의 물질들이
들어가는 양이 어때? 즉 염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때요? 온도가 높으니까 많다고. 따라서 난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높아? 염분이 높아요. 반대로 한류는 염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염분이 낮겠죠. 차가우니까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영양염류라는 게 뭐냐면 영양염류에다 밑줄 쳐놓고 그 아래다가 적어주세요. 식물의 밥. 누구야? 정신 차려. 영양염류는요 식물의 밥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겠지. 규소, 인 이런 것들인데 식물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걸 영양염류라고 해요. 식물 또는 플랑크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 고래. 새우. 그래 그 플랑크톤의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먹이사슬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애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장이 어떨까? 좋은 어장. 좋은 어장에 들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영양염류들은 영양염류들은 어떤 친구들도 포함을 하는 거냐면 산소도 옆에다 적어주세요. 영양염류 그리고 산소. 영양염류 그리고 산소. 이 영양염류는 어디에 많을 것이냐 하는 걸 볼 거야. 방금 염분 같은 경우에는 염류들이기 때문에 고체 물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지. 근데 영양염류들이랑 산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에요? 얘는 고체, 얘는 기체란 말이야. 근데 우리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니 안 했니? 알았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콜라를 바깥에다 오래 놔두면 어때? 힘이 많이 세잖아. 그러면 그 안에 탄산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게 더 많이 녹아 있을까? 따뜻한 게 더 많이 녹아 있을까? 차가운 거. 그렇지. 기체의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차가워야 더 많이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지? 기체의 용해도는 차가워야 더 많이 녹기 때문에 산소는 한류에 훨씬 더 많아요. 난류는 그 양이 적다는 거지. 현우야, 책 챙겨서 앞으로 와. 얼른. 뭐? 아니면 일어나. 스탠드업. 서. 너 마지막 기회야. 됐나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아까 좋은 어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어장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난류가 가지고 있는 염분 그리고 얘의 따뜻한 온도, 그 다음 한류가 가지고 있는 영양염류, 즉 식물의 당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갈수록 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어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럴 만한 데가 우리나라의 어느 지점인가 있대.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됐죠? 자, 첫 번째로 그 아래 그림으로 같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저위도 쪽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저위도 쪽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붉은 해류의 이름 뭐라고 되어 있게? 네, 이 해류의 이름은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또는 난류. 근데 어감상 우리나라 말이 일본어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일본 쪽으로 지나가는 애들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들어오는, 일본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애들. 얘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주 굵은 해류야. 아주 굵은 난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옆으로 셀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그지? 남해 쪽에서 올라와서 서해 쪽으로 가는 난류가 하나 있을 수 있대. 얘를 뭐라고 해요? 항해 난류. 따뜻한 물이니까 난류라는 뜻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서해
들어갔어. 남해로 왔어. 그다음 뭐 있어? 동안면. 그래, 동해 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동해 쪽으로 들어가는 난류를 동한 난류라고 한다.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난류, 얘도 난류, 얘도 난류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헷갈릴까? 동한 한류였나? 동한 난류였나?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 동한 난류야. 알겠지? 동한 한류 아니에요. 동한 난류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들이에요. 됐어? 세 개 다 외웠니? 예. 일본 쪽으로 가는 거 프로시오. 프로시오. 왼쪽은 황해. 우리나라 서해를 황해라고 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니까 동이 붙었어. 근데 한자가 붙었다고 해서 한류는 아니라는 거야. 동한 난류. 됐어? 세 개 다 외웠어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고요. 그 다음 한류는 대표적인 게 고위도 지방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고위도 지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옆으로 사실 뭐가 붙어있니?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야. 연해주라고 들어봤니? 예. 오, 왜? 이건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배웠어? 아니 이 비상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비상교과서에 안 나왔다고? 맞아요. 네. 연해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연해주라는 말 자체를 들어봤냐고? 예. 들어갔죠.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들어봤죠? 근대 사회에서 그 왜 임시정부가 저기 연해주까지 가가지고 4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도요? 예.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래도 역사 까먹을 수 있잖아. 근데 다 기억하고 있니? 예. 나 다 까먹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여튼 연해주는 그 임시정부 만들 때 우리가 러시아 쪽, 요 오른쪽 쪽에서 만든 그 지방이 연해주예요. 그래서 연해주 쪽으로 내려오는 한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렇지?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북한 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총 5가지의 해류들이 있어요. 오케이? 난류 3가지 방금 외웠고 한류 2가지 방금 외웠어요. 근데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 어차피 얘까지만 외우면 돼. 됐어? 다 외웠나요? 특징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지도 보시면 지도 아래에 프로시오 해류 있죠? 그죠? 거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다라고 되어 있어. 근원 무슨 말이야? 그러지요. 시작. 그렇지. 난류들의 얘네들의 어머니라는 소리야. 오케이? 근원 밑줄 쳐놓으시고. 일단 북태평양에서 북상하는 해류. 북태평양에서 북상한다라는 말은 여기가 사실은 엄청 여기까지가 적도야. 여기가 사실은 적도라고. 오케이? 그러면 태평양은 이렇게 크단 말이야. 됐어? 우리나라는 태평양으로 따지면 어느 쪽에 있냐면요. 북쪽에 있어요. 태평양 엄청 넓잖아. 그 중에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쪽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북태평양 쪽으로 북상 무슨 말이야? 올라간다. 더 올라가는 애들을 프로시오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오른쪽에 황해난류, 크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난류죠. 어려울 거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동안난류, 크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동해로 흐르는 난류라는 거. 난류에다 동그라미 별표. 너네 나중에 헷갈린다. 동한난류예요. 그다음 위에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로 흐르는 해류. 연해주 한류는 오호츠크해. 오호츠크해는 요 오른쪽에 있는 애야. 오호츠크해에서 내려오는 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시면 오호츠크해까지 배웁니다. 오호츠크해도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워버리세요. 오호츠크해, 연해주, 북한.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난류는 염분이 높고 따뜻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 좋아. 그 다음 영양염료가 많고 산소가 많은 곳은 한류야. 그럼 이 2개의 해류가 적절히 섞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 생물들 즉 누구야? 물고기일 거 아니야?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어장이 만들어진대.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 있어? 동도. 여기 있다는 거야. 독도? 네, 맞아요. 여기 독도 있잖아요. 요 근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장,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이곳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 조경수요. 그렇지. 조경수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요 네 글자는 반드시 암기. 그래서 세 개. 물어보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암기라고. 뭐랑 뭐가 만난다고? 난류와 한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류. 한류와 한 난류가 만나서 생겨나는 것이 조경수역이더라. 옆에 설명 보시면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대. 무슨 말이야? 한류가 가지고 있는 영양 염료가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즉 식물들이 많아. 그러면 이걸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물고기들은 아주 차가운 데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데가 더 낫겠지? 그치? 염분도 많고 그래서 적절히 섞인 곳, 적절히 섞여 있는 곳이 조경수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됐어? 됐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이거는 뭐 그 아래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조경수역도요 계절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여름에는 뭐가 세죠? 난류와 한류 중에 난류. 난류가 세진단 말이야. 그럼 여름에는 조경수역 자체가 어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까? 남하. 그래. 남쪽으로? 남하. 남하해요? 난류가 세진다는 말은 얘를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세진다는 소리인데 북상이요. 네, 북상이에요. 이거 잘 주의하세요. 여기다 쓸게요. 조경수역의 위치는 여름에 북상, 즉 위로 올라가려고 해. 왜? 난류가 한류보다 세지니까. 반대로 겨울에는요. 난류랑 한류 중에 누가 더 세? 그래, 한류가 더 세단 말이야. 따라서 어때? 얘를 밀어내리는 힘이 훨씬 커. 따라서 조경수역 자체는 아래로 남하하려는 거야. 왜?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면 조금 그 비열 보고 있어. 됐나요? 요게 이제 조경수역의 또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해류의 영향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해는요 난류의 영향으로 황해보다 표층 해수의 수온이 높다. 기온도 대체로 높다. 난류와 한류의 분포는 어종에도 영향을 끼친다. 여기는 뭐만 밑줄 치면 되냐면 동해는 난류의 영향으로 여기만 밑줄 치세요. 사실상 동해랑 황해 중에 누가 더 따뜻한지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더 따뜻하다고? 얘가 더 따뜻하지. 왜냐면 지금 가지 보시면 가지 굵기 한번 봐봐. 그림만으로도 봐봐. 어때? 두꺼워요. 황해 난류는 뭐 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동안 난류 쭉 보면 어때? 두꺼워요. 여러 갈래로 두꺼운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동안 난류가 훨씬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황해랑 동해 중에 누가 더 따뜻하냐 물어보면 동해가 더 따뜻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동해는 염분도 높고 수온도 따뜻한 거죠. 그치? 그래,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번호 깼어? 이제 다 했다고? 좀 해야 돼? 지금 받아줄게. 요거 열팽창은 조금 이따 질문할 거야. 네. 나는 유품은 요거는 뭔 책이었어? 요거 조금 이따 봐줄게. 요거 조금 이따 질문해. 자, 대선 질문 있었어? 아직 없어? 이따 질문하세요. 혜준이 하고 있니? 어디 하고 있어요? 허리 아프다고? 머리? 이거 하고 호흡 보면 돼. 한번 해야 돼요? 응? 아, 이건 다 했어? 해도 했어? 아, 오케이. 이거 조금까지 채점해줄게요. 이거 하고 프린트 줄게. 이거 다 하면. 잠깐 뜯어.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니? 맞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지 모르겠어. 일주일 전까지는 엄청 추웠는데. 저녁 되면 되게 추웠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거. 쌤, 그 지난주인가? 그때 그냥 강원도에 한파주의보 왔다고 진짜? 뭐 대설주의보 같나? 네. 몰라요, 그게 무슨. 벌써? 근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나 따뜻해? 그냥 설악산에 촌나왔잖아요, 10월에. 진짜? 네. 미쳤어요. 난리도 아니다. 얘들아, 그 여름에 따뜻한 것만 지구온난화가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왜요? 유튜브 찾아봐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따지면 그 한파 같은 것들이 어디서 와? 러시아.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네, 러시아에서 내려온다고. 근데 이걸 막아주는 무슨 기류가 있어요. 제트 기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걸 잘 막아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막아지면 얘네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어. 이것도 지금 온난화의 일종이에요. 아, 근데 겨울에는 장난 아니게 추워요. 그니까요. 장난 아니지. 여튼 그래요.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봅시다. 당장 내일이 문제지 우리는. 허허. 그래? 귀여워. 자, 1번 볼게요. 1번에 1번.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형성된다. 이거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왼쪽에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 있죠?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다. 여기다가도 밑줄 쳐놓으세요.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도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어디로 가? 서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번에 2번. 난류는 저에서 고로 흐른다. 염분이 높다. 어때요? 네, 맞습니다. 따뜻하니까 소금이 들어갈 양이 더 많아지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해에는 해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해류가 아니야? 아니. 해류잖아.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흐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틀렸어요. 다음 4번. 한류는 영양염류가 적고 난류는 영양염류가 많다. 알아요. 한류는 영양염류가 어때? 저거요. 요거 산소로 좀 기억하세요. 염류라고 해서 염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산소로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산소는 한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열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열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항상 수송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에너지 차이랑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그다음 2번에 1번. A는 무슨 해류? 그렇지. 프로시오 해류 엄청 굵어요. 굵고요. 그다음 B는요. 황해 쪽으로 가니까 황해 난류라고 보는 게 맞고 C는요. 동안은 동한 한류 아니라 그랬어. 동한 난류라고 해야 맞고요. 그다음 D는요. 북한에서 내려온 한류죠. 북한 한류. E는요.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 자, 그다음 3번.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이를 네 글자로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청진 그네까지 뭐하고? 북상하고. 청진은 요쯤이야? 몰라. 북한이라 나도. 청진 쪽으로 북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포항까지 남하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포항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게 좋겠네. 그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세요. 방금까지는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류 또는 조석.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조석.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쭉 밑줄. 조석이라는 두 글자가 뜻하는 말이 뭐라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면서 높이가 계속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조석. 얘는 현상이에요. 현상. 오케이?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조류. 류자는 무슨 뜻을 뭐를 뜻한다 그랬어? 그지? 흐른다라는 걸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흐름이에요. 얘는 흐름 그 자체를 조류라고 불러요. 얘는 싸그리 합쳐서 현상이고 얘는 흐르는 애들만 조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속과 조류는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조류랑 해류도 살짝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조성에는요 뭐랑 뭐가 있대요? 그 아래 조성에는 뭐랑 뭐가 있대? 만조. 네, 만조와 간조가 있대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두세요. 묶어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한자어예요. 만자는 무슨 만이 이게? 만만. 만을만? 네, 만원 할 때 그 만이에요. 만. 뭐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도 만원이라는 글자를 쓰고 또는 단순히 요것도 만이잖아. 그치? 요 글자야. 요 글자. 많다는 거야. 많다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고 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만조는 높이가 가장 뭐 할 때예요? 높일 때.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해요. 요 조자는 시야, 시, 때야, 때. 됐어? 그럼 간조는 뭐겠어? 높이가 가장 어떨 때야? 나는 뭐.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만조와 간조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조성이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조류는 뭐냐? 조류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있어. 밀물은 다시 말해 뭐야? 밀려 들어오는 물이야. 밀려 들어오는 물이라고. 오케이? 썰물은 뭐야? 빠져나가는 물이야. 그러면 봤을 때 만조라는 건 높이가 가장 높을 때야. 여기를 시간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해수의 높이를 기록을 해보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 이때가 만조라는 거야.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제? 이때가 간조라는 거야. 세연아, 그지? 그 다음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때가 만조, 이때가 간조. 얘네가 조석이에요. 그런데 물이 밀려 들어오려면 밀려 들어온다는 뜻은 애초에 높이가 높을 때야, 낮을 때야.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질 때가 밀물일까? 아니면 낮아졌다가 높아질 때가 밀물일까? 맞아요, 때도 하는. 그렇지? 밀려 들어온다는 뜻은 애초에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밀물은 언제냐면 가장 낮은 때에서 밀려 들어올 때 그때의 물의 흐름을 밀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디서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 반대로 썰물은 뭐야? 쓸려 내려간다는 소리야. 쓸려 나간다. 쓸려 나가려면 애초에 높이가 어때야 돼? 애초에 쓸어 내려가려면 높은 데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썰물은 어디서 어디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이때가 썰물, 즉 이때의 물의 흐름이 썰물이라는 거고요.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의 물의 흐름이 밀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 자, 정리할게. 잘 들어. 만조와 간조가 하루 중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조석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을 한다고. 근데 이 조석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가장 높은 때와 즉 만조와 간조 요 두 개가 있다 라는 거야. 됐어? 예. 그리고 조류는 물이 애초에 흐르는 것 자체잖아.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밀물과 썰물인 거잖아. 아까도 봐봐. 난류와 한류, 흐르는 애들을 갖다가 난류, 한류 이런 식으로 해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는 실제로 흐르는 애들. 밀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즉 간조에서 만조로 이어지는 그 물의 흐름을 밀물. 그 다음에 썰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쓸려 내려가는 물 자체를 썰물이라고 표현한다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조류라고 한다고. 근데 조류랑 해류의 차이 이야기할게요. 해류는요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1년 365일 내에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애들을 해류라고 해. 됐어? 그러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계속 시시각각 물의 방향이 바뀌잖아. 그지? 요거는 며칠을 주기로 바뀔까요? 12시간 뭐 12시간이라도 볼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뭐 24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루 동안 변화가 일어나면 조류예요. 하루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 건 조류. 방향도 바뀌고 하루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류. 한류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내내 거의 비슷한 경로로 이어지는 게 해류. 둘 차이 이해됐어? 오케이? 조류를 갖다가 해류라고 하면 돼, 안 돼? 똑같이 바닷물이 흐르는 건 맞다고. 근데 얘는 살짝 느낌이 달라.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류라고 한다, 아니 조류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만 하고 할게요. 지금 사플에 여기 안 적어져 있거든요. 여기 안 적어져 있어서 옆에 그냥 뭐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이게 아마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할 텐데 안 되었구나. 네. 자, 요거 적어주세요.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림 그릴 거예요. 요 동그란 게 누군데? 지구입니다. 지구 옆에는 누가 돌죠? 달. 네, 달이 돌아요. 지구는 질량이 얼마게? 1. 질량이 얼마게?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몰라요. 어쨌든 무거워. 달은 달. 그거보다는 지구보다 가볍지. 가벼워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애초에 따지는 뭐 50kg, 60kg, 70kg보다는 어때? 무거워요. 엄청 무겁다고. 근데 모든 물체는요 사실상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중력. 만류 인력이라고 부르지만 만류 인력은 중력 중에 하나예요.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모든 물체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안 끌어당겨요? 라고 말하면 우리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지구랑 달은 엄청 질량이 크잖아. 따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 그 방향은 달이 지구를 이렇게, 지구가 달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지구는 완전 단단한 암석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바다도 있잖아. 그지? 바다는 액체란 말이야. 액체는 힘이 엄청나게 세면 쉽게 끌어당겨지겠지? 그래. 네. 그지? 그다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갔으면 얘를 견디기 위해서 얘도 어째야 돼요? 얘도 밖으로 삐져나갈걸? 얘가 뭐게? 얘가 바다물이야. 즉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게? 달 때문.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달을 끌어당겨, 달이 지구를 끌어당겨서 바닷물이 한껏 이렇게 높아질 때, 즉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잖아. 그죠? 사람의 기준으로 높이가 한껏 높아질 때, 이때가 뭐인 거야? 만조, 간조 중에 뭐인 거야? 그래, 이때가 만조인 거야. 됐어? 그러면 성민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이때가 만조야.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물론 공전도 하고 뭐 딴 것도 하겠지만 얘도 공전하고 얘도 공전하겠지만 지구는 하루 동안 뭘 해? 자전을 할걸?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0시라고 치자. 여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24시가 지나면 다시 얼마까지 가야 돼요? 0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4분의 1, 즉 6시간 뒤에는 사람이 어디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근데 해수는 달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잘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지각만 바뀌어. 지각 위에 서 있는 게 누구야? 우리야. 그러니까 6시간 뒤에 우리는 여기 위치에 가게 되면서 해수물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높이가 낮아졌죠? 이때가 언제게? 그래, 간조야. 그 다음 또 6시간이 지났어. 사람이 여기 섰어. 이때는 또 언제니? 바닷물이 한껏 올라왔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만조. 만조네? 그럼 또 6시간 지나면요? 간조. 간조죠? 따라서 하루 중에 만조와 간조는 각 몇 번씩 변해? 그렇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만조는 2번, 간조 2번. 즉 24시간
주기로 각 2번씩 일어나는 게 조석 현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갈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했어. 근데 달은 가만히 있니? 아니요. 달도 뭐 하니? 돌아요. 누굴 돌아요? 지구를요. 지구를 기준으로 돌아요. 달은 며칠 동안 한 바퀴 돌아? 지구를 한 달, 그렇지. 30일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그럼 하루 동안 달이 움직인 정도는 약 몇 도라 그랬어? 요 기억하는 사람 좀. 15도였나? 누구야 13도? 누구야? 나온이 다음 주에 초콜릿. 저 여기가 13도예요. 즉 달이 하루 동안 여기까지 움직여서 다시 헬스를 어떻게 해? 이렇게 끌어당길걸? 그럼 사실상 어디가 만조야? 여기까지 사람이 가야 만조야. 왜? 이해 안 돼?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지구만 고려를 했어. 지구 24시간 한 바퀴 돌았을 때가 여기야. 근데 달은 그 하루 동안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뭘 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동전을 한다고. 30일 동안 한 바퀴라는 것은 하루 동안 약 13도가량 돈다고요. 왜? 뭐 360도 30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도가량 돈다고. 그 시간이 약 몇 시간이게? 1시간 안 돼. 자, 지구는 자전을 하루에 24시간 안에 한 바퀴 하죠. 예. 근데 이걸 1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약 몇 도씩 움직인다고 했어? 1시간 가량으로 쫙 쪼개보면 360도를 24시간으로 쪼개보면 15도 나온다고 그랬지. 예. 즉 1시간은요 약 15도예요. 그럼 똑같이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은 한 13도가량 떨어진다고 그랬어. 예. 그치?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13도 살짝 움직였을 거야. 왜? 공전을 했으니까. 근데 13도는 1시간보다 못 돼. 약 몇 분이야? 약 50분 정도 될걸? 무슨 말이게? 만조일 때와 간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여기 이해됐어? 예. 이때가 만조야. 시간이 점점 지나 6시간 지나면 여기가 간조야. 됐어? 또 시간이 6시간 지나 그때가 만조야. 또 6시간 지나 여기까지가 간조야. 근데 돌아와 놓고 봤더니 다시 만조가 될 때까지를 놓고 봤더니 달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움직였다고. 근데 달이 움직였을 때 요 해수는 같이 끌려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만조를 느끼려면요 사실상 몇 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야. 50분을 더 가야 만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총 4번이 일어날 때까지의 총 시간은요 사실 24시간보다 50분 더 늘어난 시간이에요. 알겠니? 난 이해됐어? 원래 같으면 달이 그냥 저 위치에 있었으면 24시간 동안 만조, 간조, 만조, 간조였을 거 아니야. 만조 2번, 간조 2번 이 24시간 동안 일어났을 거라고. 근데 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하루 동안 13도가량 움직인다고. 어찌됐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50분 정도 더 끌고 가. 그러니까 나는 50분을 더 가야 만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 기간이 약 24시간 50분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루 동안 그러니까 뭐 하루에서 50분까지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났어. 그러면 조석의 주기는 몇 시간이냐 물어봐. 주기가 뜻하는 게 뭐게? 적어두세요. 주기가 뜻하는 건요. 한 번 반복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방금 24시간 50분이 각 2번씩 반복할 때까지의 시간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만조 한 번이랑 간조 한 번. 즉 파동으로 설명을 하면 파동 뭔지 알지? 예. 그지? 파동으로 설명하면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파동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파동이 있다 치면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게?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요 시간이 주기예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서 이 똑같은 모양을 또 한 번 그려낼 수 있으면 이게 주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면 방금 만조, 간조 여기까지가 몇 시간이었어? 24시간 50분이었어.
예. 그럼 주기를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할까? 12시간. 그렇지. 12시간 25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항상 조속 주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24시간이야? 12시간. 아니라는 거야. 12시간 25분이다 라고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이랑 5번. 조차랑 살이 조금은 얘기 안 했는데 조차는 그냥 그거예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조차야. 오케이. 네. 가원, 네. 살이 조금 배웠니? 아니요? 안 배웠어요? 됐나? 난 얘기만 해줄게요. 자, 4번이랑 5번 볼게요. 4번에 A 가장 높아진 때 뭐라 그래? 만조. 만조. B는요? 이주. 만조와 간조의 그 차이, 높이 차이를 물어보고 있죠? 밀물. 조차 얼마야? 밀물. 아니 밀물이야. 짤물. A랑 C 사이의 차이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 조차. 자. 높이 차이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얘가 조차예요. 조차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그럼 표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2와 4 사이에 만조가 있죠.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에 간조가 있죠. 예. 조차는 약 얼마게? 3m. 6? 그렇지. 6이라고 답하는 거야.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조차의 크기는 6m.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C는 간조. 간조겠죠? 예. 자, 5번에 1번 조석으로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조류. 바닷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류라고 보는 게 맞아. 그 다음 간조와 만조 때의 높이 차이 조차. 조차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의 서해안 얘기해버렸네. 조차가 더 큰 쪽,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조차가 더 큰 쪽. 무슨 말이냐? 서해안. 뭐예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드러나요? 저지대.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죠. 그렇지? 갯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간조일 때 얘네들이 싹 없어진다. 오케이? 그거 자체가 조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이거 뒷판에 들어가면 좀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왜 서해안이 조차가 큰지 조금 이따 설명해줄게요. 이따 조금 남아서 설명해줄게요. 자, 일단 넘기세요. 살이 조금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214페이지의 확인 문제 1, 2번부터 오른쪽